청와대가 시기를 넘긴 미군 기지 26곳의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선 한미동맹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가 서울시에 1,500억 원대 관급공사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 이틀 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링크의 정보 입수 경로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장외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초 모레로 합의했던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주에 있는 접착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8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화학물질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주변 공장 20곳도 피해를 입었고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충주 시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로 끝나면서 주유소에는 운전자들이 몰렸습니다. 내일부터 2000cc급 중형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려면 지금보다 4,000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전국 26곳에 위치한 주한 미군 기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조기 반환 방침을 밝힌 건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전략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용산 미군 기지입니다. 앞서 이전한 미 8군과 주한 미군사에 이어 2021년쯤에는 한미연합사도 완전히 이곳을 떠나 평택 미군기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전국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54개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26개가 남은 상황. 청와대는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에 반환받기로 했던 원주와 인천기지, 시점을 협상 중인 동두천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나머지 미군기지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 한미 양국의 반환 결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을 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카드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지를 반환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치유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정부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제 기지 반환 과정에서 환경치유 문제인데 그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이 부담을 갖는 거고. 청와대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미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미국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생각을 밝히기보다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전이라며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re's already a lo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at worry about President Moon and how committed he is to the alliance. So it doesn't help his working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이와 함께 주한미군 분담금 압박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주한미군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일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 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는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경로로 1,500억 원대 공공사업을 누가 따낼지 알았던 걸까요? 최주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깔겠다며 사업자 선정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1월이었습니다. 1년 8개월 뒤 사업비 규모가 1,500억 원인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건 중소기업들이 모인 A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런데 A컨소시엄은 서울시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식 통보받기 이틀 전 코링크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곧 공문이 올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 왜 안 왔어? 오늘은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컨소시엄 관계자가 정보 출처를 물어도 코링크 관계자는 말을 돌립니다. 어디다가? 서울시 어디 누군가에 물어겠겠지. 누구를? 아는 걸 알지 마라.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와 자문을 맡고 있다곤 하지만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가 서울시의 광급공사 선정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당시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코링크는 A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3개월 뒤 컨소시엄 측과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는 총괄 대표 직함으로 활동한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검찰이 피의 사실 공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여권의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와 여권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7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내용이 보도된 사실을 겨냥한 겁니다. 이날 한 방송사는 노환중 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적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도 이 보도가 검찰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의 제목과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검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압수물을 언론사에 유출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해당 방송사도 압수수색 종료 뒤 부산의료원 허가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불편한 기류가 피의 사실 유포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조국 후보자를 두고 오늘도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짜 청문회는 안 된다며 이틀째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장외투쟁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자유한국당. 이쯤 됐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요? 가짜 청문회하고 임명 강행하겠다고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문회를 걷어찼습니다. 청문회를 하기보단 이러한 정치 공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새로운 의혹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한다며 청문회 무산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수는 없다며 야당이 가족 증인을 빼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맹탕 청문회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원한다면 야당 탓을 중단하고 핵심적인 채택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증인은 물론 일정 연기까지 요구하는 야당과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 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9월 2일, 3일 청문회는 물론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일까요? 조국 후보자는 오늘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자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신 SNS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잇따라 공유했는데요. 딸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이 고등학생도 2주면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의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전 내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오후 늦게 후보자의 차량이 집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지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택에 머무른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 조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여러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남이 쓴 글을 공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딸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이 성실한 고등학생이면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고 이 논문이 고려대 입시 과정에 영향을 안 줬을 거란 취지의 당시 대학 입학팀장 인터뷰 기사도 2차례 공유했습니다. 딸과 관련한 잇따른 의혹 제기에 한껏 몸을 낮췄던 조 후보자.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대학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반박과 해명을 대신하는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오버하지 마시라.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같은 편을 비판하냐며 항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발단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편들어주려고 하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버하지 마셨으면 오버하지 마시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향해 오버했다고 하자 그 표현 그대로 비판한 겁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후보자 딸을 감싸려고 의학 지식이 필요한 논문을 초등학생이 쓰는 보고서 에세이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에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그 조국 후보자와 그리고 우리 청문회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한테 더 난감하게 만들었고요. 일부 문재인 정부 강성 지지자들은 내부 총질이라며 박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박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악용되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를 더 난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엄마 아빠의 인맥을 활용해 대학 입시용 스펙을 쌓는 걸 요즘 말로 부모 찬스라고 합니다. 어젯밤 국회에서는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바로 이 부모 찬스 의혹 때문입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7년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책의 추천사를 써준 인물입니다.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이 이영만리 타국의 낯선 소녀에게 추천글을 써준 겁니다. 이 불의 날개를 번역하시고 인도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사 받아서 쓴 건 맞죠? 그 인연으로 추천사 써주셨죠? 알고 보니 이 후보자는 압둘 칼람의 자서전 번역건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엄마 찬스에 도움이 컸을까요? 딸은 글로벌 리더 전형을 통해 연세대 법학과에 당당히 진학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선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 지금 기준이면 명문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들다는 성적이라는 거죠. 하나 틀려도 서울대, 법대, 의대 못 갑니다. 그런데 후보자 자녀는요, 2등급, 4등급으로 연대를 갔어요. 그럼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장관을 스카이캐슬 반상회에서 뽑나?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너무 제가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기분. 저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대학인데 걔네는 그냥 엄마 아빠 인맥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정옥 후보자는 본인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결과는 오로지 딸의 능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자 한자 또는 원서 쓰는 거 하나 저는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자녀를 보며 사다리 아래 평범한 이들의 좌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이번엔 가수 승리 관련 소식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승리가 도박 자금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미국 호텔 카지노에서 적법한 절차로 신용 대출을 받았다며 환치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승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승리는 해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부인했습니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할 때마다 오락 차원에서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베팅액도 한 판에 최대 수백만 원, 도박 자금도 모두 합쳐 수억 원이라며 잃은 돈만 10억 원이 넘는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도박 자금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크레딧으로 불리는 신용대출로 마련했다며 이른바 환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신용도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합쳐 갚는 미국 카지노의 대출 절차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빌린 돈은 전부 제때 갚았다고도 했습니다. 승리는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29일 경찰이 자신의 금융계좌를 확인하는데 동의하는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기록을 분석한 뒤 승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일본의 지식인 300여 명이 오늘 도쿄 한복판에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한 건데요. 일본 시민들도 일본 방송사가 혐한 방송을 하는 건 잘못됐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집회에 3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 간이 자석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이 가득 찬 겁니다. 今回の経済措置は両国関係の基盤を壊してしまう。圧力をかければ相手は屈するだろう。というのがこういう態度の背景にあります。 아베 총리가 식민지 시대 역사관을 버리지 못해 세계화의 고립을 자처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日本が侵略戦争をしたということ、あるいは植民地支配でどういうことをやった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はっきりと反省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が終わってないから。 앞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전가라는 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9,300여 명의 시민이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도쿄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しかし韓国ともういらないと、韓国は無視だというような態度は国民はそれは納得できませんよ。 이런 가운데 일본 시민들은 일본의 한 방송사가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선동하는 등 혐한 방송을 했다며 방송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정부가 퇴직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유령 단체까지 돈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신중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받아 노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주소지는 한 종친회 사무실이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회공헌? 네. 모르겠는데. 이 단체를 관리하는 민간기관 담당자도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신중년 일자리 예산을 받은 또 다른 협회의 주소지는 주택이었습니다. 협회 건물 같은 거. 진짜 그런 건 못 봤는데. 여기는 그냥 주택인데. 이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 지역 단체들의 명단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경로회나 경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전문 인력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일자리 그 자체를 늘리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취미생활이나 동아리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늘리는 것이 됐고, 이 사업을 통해 12,500명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5%에 불과합니다. 또 지자체 57곳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건 4곳뿐이었습니다.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예산은 168억 원, 내년엔 20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0달 동안 깎아줬던 유류세가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름값이 최대 58원 오른다는 소식에 오늘 주유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알뜰 주유법을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유소에 차량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도로까지 이어진 차량 행렬. 정부가 지난 10달 동안 최대 15%까지 유류세를 깎아줬던 조치가 오늘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58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왕이면 오늘 채우려고, 가득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58원, 경유는 41원 정도 오릅니다. 오늘까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494원, 경유는 1,352원인데요. 내일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훌쩍 넘어서고 경유도 1,400원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2000cc 중형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면 내일부턴 4,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주유소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진 않는지 정부가 집중 감시할 계획이지만 서민은 부담스럽습니다. 필요하면 차에 쓰는 거니까 하긴 하는 건데 이제 매달 나가는 게 금액이 커지니까요. 학생들한테 운송비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전문가들은 알뜰 주유법을 조언합니다.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햇빛이 뜨겁지 않으면 부피가 줄기 양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죠. 가득 채웠을 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차이가 나요. 특히 차량이 가벼워야 연비가 좋아지는 만큼 트렁크에서 필요 없는 짐을 정리하는 것도 기름값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한낮은 아직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에 나들이 객들이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 아래 노란빛 물결이 출렁입니다. 해바라기 100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청명한 날씨에 풍부한 일조량으로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꽃도 노랗고 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SNS에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족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해바라기 보니까 되게 기분 좋고요. 노랗게 핀 해바라기 보니까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낙동강 변에는 가을의 꽃, 백일홍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가을 전령사 코스모스도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가을꽃에 나들이 객들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깁니다. 너무 날씨도 조금 이제 시원해지고 꽃도 많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꽃을 보니까 좀 다 풀리는 느낌? 한낮 기온은 높은 편이지만
아침 저녁 기온이 낮아지면서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객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는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또 2주 앞으로 찾아온 추석 준비로 분주한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속마음을 아는 사람도 다 이야기해줘. 네, 극장가는 90년대를 추억하는 복고 영화가 인기입니다. 순수하게 또는 아프게 25년 전을 기억하는 서로 다른 시선의 영화들을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같은 시간에 우리 어쩌면 서로를 그리워했었는지 모르네. 1994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첫날 만난 두 청춘의 서툴지만 순수한 사랑을 그린 레트로 멜로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첫날 관객만 17만 명이 넘어 멜로 영화로는 사상 최다 관객을 모았습니다. 내 맘이 보이나요?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과거 발라드 명곡과 이젠 볼 수 없는 소품이 추억을 소환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연애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베들린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25관왕을 차지한 영화 벌새가 바라보는 1994년은 조금 다릅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같은 굵직한 사건 속에서 1초에 90번 날개짓하는 벌새처럼 힘겹게 살아낸 우리를 기억합니다. 제가 겪은 일처럼 좀 생생하고 그때 충격 같은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2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90년대의 서로 다른 감성이 현재를 깨웁니다. 과거의 시대와 배경과 인물이라고 해서 다르다기보다는 그 나이가 주는 그런 고민과 처해 있는 상황들과 감성이 참 일맥상통하는 게 있구나.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스포츠 속 과학을 체험해보는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30살부터 근육은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근육 감소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근육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민곤 기자가 잔병 하나 없는 70대 역도왕을 만나 그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켜켜이 쌓인 역도 원판들. 아찔한 무게를 안간 힘을 쓰며 들어올립니다. 젊은 층에서 요즘 유행하는 파워리프팅입니다. 그런데 76살 노인이 젊은이들도 힘든 140kg을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세계 아마추어 파워리프팅 대회 우승자입니다. 힘이 전혀 안 들죠, 이 정도는. 꾸준하게 운동하면 근력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작! 측정 결과 구 부회장의 근력은 40대 못지않았습니다. 30대 이상이 되면서 근력의 1%씩 이제 이렇게 그 저하가 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버님은 지금 근력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나오신 거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 76살이면 20대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관절도 뻣뻣하게 만들어 노인으로 변신했더니 구 부회장의 절반밖에 들지 못합니다. 안 들고 와.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몸에 이상이 오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혈압 당뇨는 아직 정상이고. 우리나라 노인의 운동 시간은 일본보다 많지만 근력 운동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일본 노인보다 4살가량 더 늙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 수명은 5년 정도 늘어납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가벼운 아령 등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 수명의 핵심, 바로 근육입니다.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오늘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을 촉구하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항의한 뒤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가을 장마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 산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부에는 30에서 80mm의 큰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데다가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충청과 강원 남부에도 비가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충청과 남부 지역에,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비가 단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전사고가 없도록 산업 현장에서도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해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와 대구가 27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갈수록 낮더위도 더욱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